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 취소 여부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에 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수감돼 있는데 보석으로 허가를 할 거면 이제 어디에 머문다는 이제 장소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장모 최 씨는 나는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장모 최 씨가 장소를 요청한 거 아닌가요? 지정한 거 아닌가요? 최초에 법원에서 보석을 해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 이 위치에서 좀 거주하고 다른 데 가지 말라라고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을 좀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장모 최 씨가 또 요청을 합니다. 이쪽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거도 다시 또 위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석 조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보석 취소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위반하느냐 하니까 이 장모 최 씨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이 너무 와서 사생활 침해를 하니까 피신을 하려고 딴 곳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정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딱하기도 하네요. 고령의 감옥에 있다가 얼른 이제 나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취재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24시간 밀착한다고 거기서 감시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잠깐 딴 데 갔다가 다시 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군요.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살아요. 왜요? 아, 근데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보석 조건 중에 이제 거주지를 거기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것 아니야, 같은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응? 진실로만 얘기하는데 네. 아,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아니, 내 얘기했잖아. 근데 며칠만 몸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계속 몸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계속 고용으로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거기 가서 우리 아들하고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었지요. 네. 거기 왔다 가서 몸이 아프다는데 거기는 아마 수감 생활을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고. 근데 병원이 먼데 여기서 계속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니 며칠 한 아들 집에 가서 있으면서 병원을 갔다 오고 또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허용이 되나요? 일단은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적인 측면, 법상으로는 뭐 필수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량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보석을 해주는 거고 조건을 거는데 주거 제한을 했다는 게 뭐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살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거를 바꾸면 거주를 바꾸는 거는 그 조건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장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거주하는 곳을 달리 해버리면 결국은 보석 조건을 위배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보석 조건을 위배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꾸 그렇게 거주지를 갖다 옮기고 위반한다면 안 되겠다. 위치 추적을 갖다 해야겠다라고 아마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본인은 많이 간 건 아니고 잠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 제한의 조건을 위배한 게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확인해 보면 되니까 물어봤는 건데 또 최 씨는 그렇게 한다면 나의 개인적 사찰이 아니냐라고 지금 입장이 대립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일 것입니다. 저걸 뭐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석 조건의 위배라고 봐서 이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지금 최 씨 주장대로 기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문제는 1심에서 뭐 실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은 항소심을 지금 이제 요청하면서 한 말은 불법 의료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이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이 논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석방이 돼 있는 상황이라 해서 보석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라 해서 재판이 뭔가
무죄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건강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재판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달리 뭔가 제출됐거나 뭐 어떤 다른 내용들은 보도되거나 된 바는 없습니다. 예. 1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공범들도 다 지금 처벌을 받았고 1심에서 지금 징역 3년이 나왔고 뭐 몰수 추징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새롭게 주장된 게 없다 그러면 2심 재판보다 뭐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윤 후보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가족회사 이게 문제입니다. 이름은 ESIND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장모 최 씨고, 그렇죠. 예, 등기이사로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개발 분양을 해서 뭐 수익이 한 800억 원 분양 수익이 났다라고 네. 하는데 땅을 개발해서 분양 수익까지 나가는 동안에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1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0원으로 가는 수가 있나요? 0원이 됐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뭐냐 하면 예. 지가가 개발돼서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뭐 비용이라든지 또 국가한테 기부 체납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비용 빼고 돈 번 거에 일정 부분 통상 25%입니다. 예.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당신 불로소득 얻었으니까 이거 내라고 하는 건데요. 예. 2016년 11월 달에 17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예. 계속 이의 제기를 하니까 공사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라고 다시 인정을 해줘가지고 2017 1월 달에는 6억 2천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한번 털어줬다는 네, 뜻이군요. 털어줬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의 제기를 하니까 산정 방식을 또 변경시켜서 2010년 6월 달에는 0원.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아예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 밝혀졌고요. 예.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1억 정도 이상을 좀 부담금으로 내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털어주고 해서 영혼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그렇죠. 아니다 실수했다 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요점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양평구는 지난 목요일 1억 8,700여만 원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떤 힘은 잠시 뒤로 좀 얘기를 밀어놓고 네. 양평군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까? 특혜 아니냐. 2017년 6월 달에 0원인데 한참 지난 4년이 지나서 다시 1억 8천 정도를 부과하는 것. 뭔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실수. 2017년 6월 달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중복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좀 직원이 실수로 중복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하나를 해야 돼. 중복 공제를 하니까 0원이 된 건데 뭐 정정은 뭐 5년 5개월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억 8천 달라는 거는 지금 뭐 언론에 문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실수됐던 것들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양평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을 2번 털어줬다는 얘기 같이 네. 들리는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이제 강득구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또 다른 문제는 이거는 본래 LH 공사가 맡아서 하려다가 네. 양평군이 안 된다 그래갖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 윤 후보의 처가 회사는 만들어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허가가 떨어지면서 우르륵 진행이 됐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요거부터 예.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원래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민간개발로 바꾸면서 이 일가는 800억 이상의 이익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뭔가 양평군에서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예. 첫 번째로 강두구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준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소급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도 드러납니다. 이것도 특혜 아니냐가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개발 부담금 자체를 아예 안 내다가 나중에 좀 1억 8천 정도를 내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딴 데는 지금 이 양평군에 여러 가지 지구 중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없는데 이 요 지구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수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늘려졌다. 그렇죠. 이게 있군요, 또. 예. 그런데 따져 보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한 겁니까라고 이제 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보면은 양평 군수는 당시 양평 군수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가 있고 네. 그때 양평군을 관할하던 검찰청장은 그렇죠. 바로 윤석열 후보였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16년 예. 뭐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양평까지 관할합니다. 예. 그리고 양평 군수가 지금 김성교 의원입니다. 그러면 뭔가 짬짬이, 뭔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과연 처가 회사가 맞냐라고 하면 결혼은 사업 허가가 나기 조금 전에 결혼이 이미 맞습니다. 이제 한 상태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의견인데, 그 이제 지적하는 건데 윤 후보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이제 없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맡겨서 부담금하고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또 그 당시에는 기부 체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이 관련해서 뭐 돈을 주거나 특혜 사실이 없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도 여당이 좀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예. 요 지금 1억 8천 부과하는 것도 다툴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찰 수사를 진행해 봐야 네. 이제 확인이 되겠군요. 예,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